네, 안녕하십니까. 발제를 하는 대동서원 사이버 서당입니다. 대동서원 훈장인 신백훈입니다. 제가 발제할 부분은 5장과 6장입니다. 5장과 6장. 네, 5장입니다. 전례 없는 기회들이 쏟아진다. 무슨 기회? 사물 인터넷이 쏟아진다는 겁니다. 5장 첫 장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당신 직장 동료 중에 90%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가 될지도 모른다. 당신 업무 대부분이 기계 없이는 불가능하다. 당신이 업무와 기계 업무 사이에 경계 또한 흐릿해질 것이다. 즉 기계하고 같이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래학자 케빈 켈리가 말했습니다. 자, 5장 첫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나이키에서 만든 어댑트 BB. 어댑트는 조정하다입니다. BB는 바스켓볼, 농구화를 신고 아침 일상생활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화끈을 자동으로 메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조깅을 하면은 자동으로 모든 것이 계측이 되면서 그것이 끝나서 신체 관리, 체중 관리, 식단 관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업무 중에 출장을 가게 되면은 비행기를 타는데 비행기 좌석은 좁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글을 쓰니까 비행 중에서도 가상공학원에서 아주 낚시를 즐기는 그런 생활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세상이냐? 5천억 개의 IoT 기기가 만드는 스마트한 세상인데, 인간들 중에서 평균 75개, 75개의 IoT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쥐덫을 원하는 게 아니라 쥐가 없는 환경을 만든다. 그런 의미로 이 책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요, 세 번째, 캡슐 내시경을 삼키는 최초의 사이보그 세대가 온다. 인제스터블은 삼킬 수 있는 그래서 알약 모양의 내시경을 삼켜서 또는 신체에 마이크로칩을 이식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이제는 다반사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제 IoT 기기가 엄청 많아지기 때문에 웨어러블 같이 스마트 생활, 홈에서 생활도 아주 혁신혁명이 된다.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 스마트 오븐, 스마트 냄비인데요. 스마트 냄비는 지금 현재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 있대요. 이게 얼마냐? 지금 시가로 세상의 냄비가 34만 원입니다. 여기에 볶음밥, 별의별 게 이게 다 될 수가 있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만 원 비싸죠. 앞으로 싸지겠죠. 그렇게. 다음 다섯 번째는요, 산업 사물 인터넷. 여기에 IoT에 I자가 더 붙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산업 사물 인터넷. 시장 규모가 14조 달러까지 커질 수밖에 없다. 왜? 이제는 모든 제조, 물류, 농업, 이 농업도 엄청나죠. 또 군사도 또 엄청나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매년 30% 성장을 한다네요. 2030년도에 가서는 14조 달러. 환산해 보니까 우리 한국 돈으로 1경 6,840이죠. 다음 여섯 번째는 5장에서 여섯 번째는 스마트 그리드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월드로 가는 데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생산물은 대부분 소멸되는 것이 기본이다. 대부분 소멸되는데 단 도시는 예외다. 물론 도시도 없어진 도시도 있겠지만은 현대사에서 히로시마를 완전히 없어진 도시인데 다시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도시라고 하는 거는 복잡 적응계가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거는 단계별로 진행이 되는데 1단계는 도시 인프라, 2단계는 IoT가 혁신적으로 많이 혁신되고 개선이 되면서 3단계 완성 시기에는 이 수직형 시스템들이 연결되는 수평으로 통합이 되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진정한 캄테크의 시대가 온다. 캄테크라는 건 뭐냐? 캄은 조용하다. 기술 테크, 조용한 기술. 기계마다 사용법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명령할 필요가 없이 들어와서 그냥 방 안에 들어와서나 집에서나 내가 뭐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인공지능 비서가 알아서
알아서 그 주인의 생활에 맞춰서 해준다는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여기까지 가려면은 아주 비싼 기능을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재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발명은 바로 그렇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을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그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통 산업 구조를 흔드는 4차 산업혁명이 주역이다. 즉 사물 인터넷을 만든 것은 인터넷이죠. 과거 퍼니 익스프레스, 퍼니 조랑말이죠. 전용 조랑말 특급. 옛날은 조랑말만 타고서도 파발만 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와는 비교가 안 되겠죠. 그래서 OSI 7계층,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전송, 트랜스포테이션, 표현, 프레젠테이션, 응용 이런 순으로 즉 이 7가지 계층으로 해서 부호화된 정보를 전송하는 네트워크를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트랜스듀서라는 것은 센서와 액추에이터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돼. 센서가 없이는 안 되죠. 센서를 통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작동이 되는데 문제 불가사의할 정도로 컴퓨터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이 가능할 것이고요. 불가사의할 정도로 작아진 컴퓨터. 그런데 아직은 갈 길이 먼 배터리다. 이게 동력이 없으면 안 돼요. 동력은 배터리죠. 예. 갈 길은 멀지만은 이것도 이제 우리 인간으로서는 해결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5장에서 9번째 비즈니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사업이다.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죠. 우리가 4차 혁명이다 뭐다 하지만은 우리가 또 만들었지만은 팔리지 않은 상품 또 있었는데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예, 스마트 감자를 예를 들었습니다. 감자에다가 이제 안테나만 이제 꼽아놓고 하니까 처음에는 인기가 대박이었는데 나중에 망가졌답니다. 소비자 신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외딴 곳은 인터넷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을 전파하는 기업들이 알파벳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리눅스 등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확대가 기대는 무선 전력 정성 시작. 즉 배터리를 꼭 충전기에 꼽아서 되는 게 아니고 무선으로 충전시킨다. 수십 년 내 배터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자 쓰레기를 만들지 않거나 리사이클하는 방법. 이 배터리가 방전돼서 다 쓰더라도 이게 리튬, 망간, 구리, 코발트 등 아주 중요한 금속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활용이 돼야만 한다. 이것도 해결할 사업 중에 하나다. 또 IoT와 함께 떠오르는 정보 보안 사업입니다. 중국에서 13억 인구를요 3초 내에 추적이 가능하다고 또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서 전 세계에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안 전쟁이죠. 또 한 가지 얘기는 퍼즐 플랫폼이라고 하는 퍼블오션 시대다. 퍼블오션. 우리가 레드오션, 블루오션 그렇게 되는데 퍼블오션이라고 하는 거는 레드오션과 블루오션의 장점만을 모아서 하는 게 퍼블오션 시대다. 그렇습니다. 다음은 스스로 행동하는 사물이 가져오는 효과가 15조 달러나 된다. 15조 달러.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새로운 로봇 대군주. 이 로봇이 이제 대군주다. 이 로봇들이 챔피언의 켄 제닝스라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바꿀 수가 있는데 스마트한 기기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은 아마 그렇지 않은 기계로 돌아가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은 6장입니다. 차세대 모빌리티 가속 페달을 밟는다. 예, 자율주행 비즈니스죠. 6장 제일 먼저에 언급된 글이 있습니다. 2035년 내연기관 퇴출을 앞둔 자동차 업계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뭐냐?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전기차가 아닌 소프트웨어와 자율주행차가 될 것이다. 헤르베르트 디스 폭스바겐 CEO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6장에서는 제일 첫 번째 DARPA, DARPA, DARPA란 뭐냐? 미관 고등연구계획국, 그랜드 나중에 웨이모라고 하는 자율주동차 프로젝트 수십억
달러짜리 웨이모 회사가 창설이 됐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동차 산업의 게임 체인저 자율주행차입니다. 자율주행차 그럼 뭐냐? 스스로 주행 경험을 쌓는 자동차 집단으로서 지금 발전해 나가고 있다. 스스로 주행 경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30만 명, 130만 명이 사망되는 건데 이걸 자율주행차로서 해소가 가능하다. 다음은 교통체증, 시간 싸움, 유지비를 점검할 수 있는 게 자율주행차다. 자율주행으로 갱신되는 인프라가 또 부동산 시장을 바꾸게, 변혁하게 혁명을 일으킨다. 무슨 얘기냐? 자율주행차는요, 주차할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출근시켜 놓고는 또 명령을 받아가지고 택배도 다니고 용역도 다니고 운송도 다니고 이제 주차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주차장이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도심에 거의 3분의 1 면적이 주차에 할애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 업계가 앞서서 선보이는 자율주행 트럭은 물류가 아예 자동화 시대가 된다. 자동화 시대가 되고 또 자율주행차가 줄이는 이산화탄소는 배출량이 연간 65억 톤을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장의 세 번째는 자율주행 열쇠는 AI, 인공지능이다. 자율주행차의 최종 목표는 자율성이다. 우선 5단계를 보겠습니다. 0단계는 자동화가 아예 없는 단계고 1단계는 운전자가 보조하는 단계고 2단계는 부분적 자동화고 3단계는 조건부 자동화이고 4단계는 고수준 자동화이고 5단계는 어떠한 여건이든지 완전히 자율화가 가능한 5단계는 완전 자동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에서는 9가지가 있다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GPS 위치 추적은 대단 1번 제일 중요하죠. 위치 추적. 2번은 라이다는 이 자동차와 거리에 얼마나 떨어져 있냐 거리를 측정하는 게 라이다. 3번은 카메라. 4번은 초음파 센서. 초음파 센서는 근거리 장애물 다 측정이 됩니다. 5번이 어디 있죠? 5번 앞에 있네요. 5번은 레이더. 6번은 적외선 센서. 적외선 센서는 뭐냐? 깜깜한 밤이라든가 또 안개가 껴도 이게 적외선으로서 얼마든지 측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7번은 뭐죠? 고정밀 지도. 8번 근거리 전용 통신. 9번 관성항법 시스템. 관성항법 뭐죠? 또 가속도 관성항법 시스템이 나온다는 겁니다. 참 대단한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왜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를 앞설 수밖에 없을까? 차량을 조종하는 제어 시스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것이고 고정밀 지도와 DSRC는 뭐냐? 근거리 전용 무선 통신이 결합한 항법 장치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인간을 앞설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에서 개발하는 GNSS는 범지구 위성 항법 시스템이다. 센서와 퓨전, 센서끼리 서로 복합적으로 퓨전된 기술로서 수준을 점점 높여가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각, 라이다이죠, 라이다는 사람은요, 아무리 보도 사람이 뒷면을 고개를 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라이다는요, 그냥 앉은 상태에서 360도를 다 감지한다. 자동차 밑에 다 감지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운전자를 자율주행차는 앞설 수밖에 없다. 다섯 번째는요, 모빌리티 산업이 미래에 함께 준비해야 될 것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발전해도 마지막 10%가 90% 발전해온 것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된대요. 마지막 10%가 90% 마지막에 활용 점정하기가 힘든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기상 현상을 학습시키는 거다. 좋은 날씨에는 자율주행차도 잘 되는데 안 좋은 날씨라든가 복잡한 기상이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왔다든가 길이 얼었다든가 이런 것은 참으로 이제 엄청난 학습을 누적되게 시켜야만이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라백의 역설 공략. 모라백의 역설은 뭐냐? 인간의 쉬운 것은 컴퓨터가 어렵고 인간의 쉬운 것은 컴퓨터는 어렵대. 예를 들어 뭐죠? 비보 자회전 같은 거는 이건 어려워요.
컴퓨터가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컴퓨터를 또 아주 쉽게 한다. 이런 역설도 인간으로서 풀어야 될 것이다. 다음에는 항상 따라붙는 게 보안 문제입니다. 보안 문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범죄에 악용을 한단 말이죠. 자율주행차에 의해서 뭐 요인을 암살한다든가 사람을 테러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옛날은 깡패들은 사람 몽둥이 들고 다녔지만은 앞으로 깡패들은요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게 다 그 보안을 해야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자율운전차가 생겨버리면 휴게소는 어떻게 휴게소? 또 휴게소, 전 휴게소 가서 호두 과자 잘 사먹는데 호두 과자 가게는 이제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불완전한 지금 현재는 자율주행 시대입니다. 하지만은 완전 자율자동화가 갈 길은 하지만 덜 자동화된 자율주행차만으로도 지금 세계 경제에는 큰 파장을 끼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돈, 시간, 공간을 재편하는데 대변력의 주춧돌이 된다. 이제는 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서 쓰는 세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따라서 이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또 다양한 이것을 교육을 시키는 교육기장이 또 확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지와 직장의 이제 거리가 이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재편되게 된다. 그리고 6장 맨 마지막에 그립니다. 인류는 네발 짐승 잘 훈련시켜서 그렇죠. 말, 소 잘 훈련시켜서 그 등에 올라타서 세계를 누벼왔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니 자동차 또한 4발 달렸죠. 또한 얼마든지 우리 인간이 뜻대로 활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그렇게 6장의 것을 맺고 있었습니다. 발제 신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